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리뷰입니다.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는 주요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의 약세에 상승했고요. 기금속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횟수를 사회에서 이해로 하향 경쟁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채권은 지표 호조에도 FOMC 회의 여파로 상승하였고요. 아시아 시장은 유가 상승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전망이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시장은 유로의 강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FOMC 기준금리 결정과 앨런 회장의 발언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시장의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까지 가담한 글로벌 양적 완화 기조에 국채 선물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물은 110.10에서 110.25, 10년물은 128.20에서 129를 예상합니다. 외환시장은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148원에서 1170원 정도의 밴드가 예상합니다. 주식시장은 FOMC 앨런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보합권의 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1983에서 1998포인트 정도의 레인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 동향부터 해서 전체 시장 동향과 당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성강통, 쇠색대 강세로 중국을 위주로 해서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은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 및 외국인의 순매수 7,364억 원의 순매수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으로 오후 들어서 상승을 줄였는데요. 플러스 0.66% 상승에 마쳤습니다. 일본 또한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엔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가 확대되면서 하락했는데요. 마이너스 0.22%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과 기술 섹터, 증권주가 상승하였는데 하반기에 성강통 실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종목을 위주로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1.20%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국제유가 강세로 러시아가 상승을 했는데요. 유럽 시장 국제유가 강세로 대부분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석유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산유량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영국과 러시아 등이 상승하였는데요. 영국은 플러스 0.42%, 러시아는 플러스 4.53%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의 FOMC 결과가 미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비둘기파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의 경우에 하락하는데요. 독일이 마이너스 0.91, 프랑스가 마이너스 0.45,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0.66%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페덱스의 실적 개선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경기 우려감이 미국의 미 연준의 경기 전망 하향에 의해서 하락 출발하였지만 국제유가가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국제유가가 3월 20일에서 4월 17일로 연기된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사우디 석유 장관은 적극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러시아 석유 장관 또한 산유량 동결이 되면 6에서 9개월 안에 유가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회담에서 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국제유가의 강세로 에너지 및 금융섹터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주가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페덱스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여타 택배업체를 비롯한 운송업종의 상승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페덱스의 실적 개선은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실적 우려감과 일부 종목의 파산 위험으로 또다시 하락하였는데요. 아마존을 비롯한 월마트 등 소매업, 판매업종도 동일 점포 매출 부진이나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한 점도 주가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0%, 나스닥은 플러스 0.23%, S&P는 플러스 0.66%등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미디어 업체인 비아콤은 구조조정 발표에 의해서 상승을 하였고, 페덱스가 양호한 실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관련된 물류 업체들도 상승하였습니다. 비아콤이 플러스 3.03%, 페덱스가 플러스 11.83%, UPS가 플러스 2.05%, 유니온 패시픽이 플러스 3.45%, CSX가 1.95%, NSC가 2.23%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유가가 40달러를 넘어서면서 원유업체들의 상승도 두드러졌고, 하이힐드 채권 운용사를 비롯한 금융섹터에도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엑슨모빌이 플러스 1.48%, 세브론이 플러스 1.56%, 코노코필립스가 2.72%, EOG 리소스가 1.95%, 파이오니어 내추럴이 플러스 3.47%, 블랙락이 플러스 2.36%, 프레컬릴이 플러스 3.19%, 시티그룹이 플러스 1.47%, BOA가 플러스 0.68%등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캐나다 제약사인 밸리언트 파마슈티컬스가 지난번 디폴트 우려감에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날 채권단이 기업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하락하였고, 일라이릴리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엔도 인터내셔널도 실적 악화로 하락하는 등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하였습니다. 일레아릴리가 마이너스 4.72, 바이오젠이 마이너스 1.82, 그리고 에딜비아가 마이너스 1.76, 카디날 헬스가 마이너스 1.68, MC케이슨이 마이너스 2.76 등 그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실적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다는 점은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주요 경제 지표 결과입니다. 2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전월 마이너스 2.8보다 크게 개선돼 12.4로 발표되었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향후 전망을 말해주는 신규 수주가 전월 마이너스 5.3보다 크게 개선돼 15.7로 발표가 되었고, 출하지수 또한 전월 2.5보다 개선된 22.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25만 9천 건보다 증가한 26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4주 평균 수치는 전주 26만 7,250건보다 소폭 증가한 26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된다는 수치로 알려진 28만 건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수치였다 할 수 있습니다. JOLTS, 즉, 구인구치 숫자 수로 갖다 말하는데요. 구인공고가 전월 58만 1천 건보다 증가한 554만 1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고용시장 개선을 이야기하는 지표였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올 들어 처음으로 4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달러 지수가 필라델피아 연은지수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이어서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 결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로엔 달러의 경우에는 달러 지수 하락으로 상승하였고, 달러의 N은 한때 111엔을 하회하기도 하였지만, BOJ가 각 은행의 거래를 점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에 111.93엔까지 하락 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에 BOJ의 시장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분석에 대차 하락을 확대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컸는데요. 신흥국가 상품환율은 달러 지수의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남아공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플러스 25bp 7% 상승했다고 보였는데, 그 채권과 한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인상하면서 남아공의 란드와는 달러와 대비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25bp 0.50% 인하했고, 마이너스 금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강세로 노르웨이 크로네가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25bp, 0.75% 인하했지만 루피아화가 달러와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 남아공 란드화는 마이너스 3.14, 달러엔 노르웨이 크로네는 마이너스 1.56, 달러엔 러시아 루블은 마이너스 1.50, 달러엔 브라질 헤아라는 마이너스 2.63, 달러엔 위안화는 마이너스 0.48, 달러엔 캐나다는 마이너스 0.88, 호주 달러엔 달러는 플러스 1.27, 뉴질랜드 달러엔 달러는 1.81% 상승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4월 17일 산유량 동결을 위한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하였는데요. 특히 사우디 석유장관과 러시아 석유장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표명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한 달러 지수 하락도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면서 2015년 12월 7일 이후에 처음으로 서부 텍사스유가 4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자, 그리고 금가계의 경우에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 지수 하락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전일 장 마감 후에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곡물 가격은 달러와의 약세와 미국 날씨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이는데, 달러와의 약세로 인해서 수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옥수수와 대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밀은 미국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판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옥수수는 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이 제한되었고요.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락했는데, 전일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2년물 국채금리는 0.9% 하회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여론지수의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제한되었는데요. 자, 다음은 한국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당일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우선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장 막바지 국면에서 일정 부분 매수가 유입이 될 것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합권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SCI 한국 지수는 플러스 2.41% 상승했고,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 1048개억으로 플러스 0.80포인트 상승한 246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코스피 한산 지수로 1994포인트 되는 수준인데요.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이 1156.50원에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한시가 달러 지수 하락과 위안화의 절상 고시, 달러엔의 111엔 가까이 하락한 영향으로 20원 하락한 1173.3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오늘 서울한시는 약 18원 정도 하락한 1155원 정도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환율 자체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선 한국 증시는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때 1250원 가까이 상승했던 달러 원 환율은 어느새 1150원 NDF 달러 원 환율 기준인데요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통상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입니다. 강력한 매물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돌파하였지만 1985포인트 수준으로 말씀드리겠네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여전히 기업 실적 부진 가능성과 경기 둔화 우려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오늘 한국 주시장 또한 전일과 같이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1983에서 1998의 레인지에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금일 한국 국채선물 시장은 미국까지 가다만 글로벌 양쪽화하는 기조에 국채선물 상승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까지 가다만 글로벌 완화 기조에 따라서 국채선물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남아공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하였지만
BOE 통화정책 회의는 동결했고 인도네시아에서 금리를 3개월 연속 인하한 바 있습니다. 유가가 40달러를 돌파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진다는 점은 국채 선물의 약세 요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4%로 보이고 전월 대비 보합을 보였다는 점은 물가지수 하락세가 진정된 것으로 국채 선물의 상승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달러 환율 자체가 115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시 상승으로 이어지며 금융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3년물은 110.10에서 110.25, 10년물은 128.20에서 129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1150대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NDF 환율이 1156원 갖다 보인 바 있는데 전일 서울한시가 1173.30원으로 마감했고 전일 대비 약 17.30원 정도 하락세 발 것으로 예상입니다. 비둘기 빠진 FMC 회의의 영향과 리스크온 무드에 따라서 NDF 환율은 1150원대까지 하락하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금일 개화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 유가가 40달러까지 반대에 따른 점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4%를 보이고 전월 대비 보합을 보였다는 점은 하락세가 진정된 모습입니다. 이는 원화 강세의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150원대를 진입할 것이나 레벨 부담은 1150원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은 1148원에서 1170원 정도의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갖다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FMC의 기준금리 동결에 있습니다. 미국 FMC가 3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2월 실업률이 4.9% 감소세를 유지했고 고용시장 개선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연준 목표치 2%를 여전히 하회했고 정책금리 유지로 물가상승을 지원함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FED는 2016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기존에 네 차례 인상 전망에서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기금의 선물 내재 금리 6월 인상 확률이 회의 전 53.6%에서 회의 이후에 37.8%로 대폭 감소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6월 금리 인상보다는 9월과 12월 금리 인상률이 조금 더 유력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수출 수입 동반 감소인데요. 일본이 2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 감소했고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YY 기준하에서 마이너스 3.1%를 하회하는데요. 이는 엔화의 강세와 신흥국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미국 수출 금액이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2% 감소한 반면에 대아시아 수출은 마이너스 6.1% 감소하였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전망에 따른 엔화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일본이 2월에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2% 감소했는데요. 저유가에 따른 중동지역 수입액이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35% 감소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유 공급 가입 우려가 완화된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해서 플러스 13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전망치 340만 배럴을 크게 하회했는데요. 오펙의 러시아 등 15개 산유국이 다음 달 17일에 산유량 동결 관련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고 국제유가가 공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5.8%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연준 FMC 회의 결과도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예상 횟수를 4회에서 이 뒤회로 하향한다라는 게 그 시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갖다 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갖다 보이는 건데요. 코스피가 약 3개월 만에 장중 2000포인트를 상회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원, 마이너스 1.68% 하락해서 외국인 매수를 견인하였는데요. 외국인은 4,228억 순매수하였고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 바 있습니다. 증권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갖다 보였고 미국의 기준금리의 동결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 횟수 하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 전반이 좋아지면서 미래에셋 증권 자체가 지금 증권주에서는 대장으로 뜨어오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홍콩 그 항생지수 관련 ELS 부담 자체가 가장 컸던 증권사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해소도 됐고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그 투자한 포이즌 호텔 그러니까 이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경기를 갖다 했던 그 호텔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건데요. 미래에셋 증권이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산업별 이슈와 개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관련해서 뉴스크립 자료입니다. 현대차 인도 전략 모델 크레타 13,000대로 30% 증산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략 모델 소형 SUV 크레타 월 판매량이 8,000대를 돌파했는데요. 현재 시장 판매를 늘리고 남는 물량을 제3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주요 신흥 시장이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 시장 구조와 크레타 현지 소형 SUV 판매 1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설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대차의 그 미국 서비스 만족도가 대중 브랜드 5위를 차지했고 기아차가 7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아차가 JD파워 고객 서비스 만족 조사에서 대중차 브랜드 5위를 기록했고 이 부분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차 업체들이 2022년까지 긴급 제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 NHTSA는 자동차 업체 10곳이 오는 2022년 9월까지 긴급 제동 시스템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16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NHTSA AEB 설치로 교통사고 최대 48만 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4%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EB는 차량의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가 장애물을 감지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1차적으로 운전자에 경고하고 이후에 운전자가 차량 제어를 못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술인데요. 주행안전기술 강화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AEB 관련해가지고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자체는 만도입니다. 예, 요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당일 만도 같은 경우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도 오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만도는 뭐 여러 차례 분석도 해드렸고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다음은 인터넷 게임입니다. 나영석 시모노 PD, TVN 안 떠난다. 꽃보다 의리라는 시사 제목인데요. 나영석 시모노 PD가 ENM에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일한다. 부인에도 반복된 SNS 찌라시 등장하는 FA서 리적설에 대해서 확실한 세계를 보였다는 건데요. CJENM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OSEN에서 나영석 PD와 신원우 PD는 이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CJENM에서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제작에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다른 곳에 옮길 일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네요. 현재 나영석 PD는 꽃보다 청춘인 아프리카 편이 방송 중이고 중국에서 촬영이 끝마친 신서유기 2도 온라인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서유기 2는 4월 중순에 방영 예정인데요. 실제 ENM이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불식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CJ ENM도 여러분들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화장품입니다. 대웅제약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세비카 HCT가 300억 원대 성장이 전망된다는 겁니다. 대웅제약의 한국 다이 지샹프와 공동 판매하는 세비카 HCT의 올해 매출 전망이 300억을 전망했네요. 대웅제약이 상승하게 되면 하늘바이오파마도 요즘에 같이 동반 상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소매유통 쪽 뉴스크립입니다.
로젠택배, 매각, 앱이 입찰에 UPS, DHL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로젠택배의 앱이 입찰에 미국계 대형 물류 운송업체인 UPS, DHL이 참여하는 건데요. 국내 CVC 캐피탈을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기업으로부터 입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로젠택배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로지틱스 등에 이어서 국내 4위 규모인데요. 지난 2014년 기준 매출액 2,636억 원, 영업이 207억 원 수준입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참여는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매력도 높지 않은 매물인 것을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은행 관련 뉴스 스크립입니다. 국내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내용인데요.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했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입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게 17일 나온 건데요. 동태적인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시행령은 업건별 특성을 고려해서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인 개인 한 명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험 쪽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비금고여 항목 코드 표준화의 탄력이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금융위원회와 보험유관협회 그리고 치료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실손보험 비급여 코드 표준화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체 비급여 치료 항목은 9.7%인 1611개만 코드 표준화가 진행 중인데요. 전체 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 코드화 및 수집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재 높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큰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가행진료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 코드의 표준화가 진행이 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집계가 가능해지고 향후에 심평원 위탁심사 시에 가행진료 해소와 손해율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손보호사 관련주들한테는 이게 좋은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이슈도 조금 살펴보고 오늘 주요 일정하고요. 예,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B 초완화 통화 정책의 부담 느낀 연준이라는 내용인데요. 올해 미국 금리 인상 많아야 이해 시사, 성장률, 물가 전망 모두 낮춰라는 거고요. 15개 산유국 4달 만나 생산량 동결 합의 추진. 예,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유가에 영향을 줄 뜻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상선 생존 첫 관문 막혔다. 채권 만기 연장이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조건부 자율 협약의 대두진이고 그리고 현대상선 4달 만기까지 투자자 설득에 총력 전환다 펼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사 있습니다. 조명용 OLED 방성 구미 공장에 2천억 투자해서 5세대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사도 있네요. 전기차 배터리 추가 증설 서산 공장에 연 4만 대로 3분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월령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금일 현지 시간으로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거대 금융기관 감독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한편으로는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통화정책 포럼에서 연설을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섹터는 은행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에서 G5 예약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LG전자의 최신 전략권인 G5가 금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예약 판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LG G5는 5.3인치 QHD 디스플레이, 퀄컴 스냅드래곤 820 프로세서, 4기가 램, 그리고 32기가 내장 메모리,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그리고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가 또 운영체제로 탑재했다고 합니다. 관련 섹터는 스마트폰 섹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LG전자 당연히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러시아 기준금리 결정이 현지 시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한 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금일 공표되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년 1회에 기업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되고 필요시에 수시평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나 신용 공여액이 30억 미만이 소기업은 평가되는데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주가가 그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보유 종목에 대해서 그 재무 상황 자체를 갖다가 점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단톡 회원방 통해 가지고 예, 말씀을 주시면 즉시 점검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그 이슈 중에 오늘 좀 중요 이슈입니다.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있습니다.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금일 24일까지, 금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소울이브, 르노의 SM3G, 그리고 소뮬러 E, SRT012, 그리고 닛산 리프, BMW i3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섹터는 전기차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이 있는데요. 인천 그 신항에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금일 그 개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장하는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은 저반 시설이 800m, 항만 부지가 47만 헥타르 규모의 우선 1단계 저반 시설이 420m고요. 항만 부지가 29만 헥타르가 활용될 예정인데요. 3월 18일 한진해운은 3,500TEU급 컨테이너 선박 입항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정보 한진해운 보시면 되고요. 한진해운이 이렇게 좋아지면 한진칸 당연히 같이 좋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메가MD 보호세 해제, 아큐픽스 보호세 해제, 그리고 한국자원 투자개발 보호세 해제가 있고, 삼성정밀화학이 상호 변경이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뀌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동시만기라고 같은 건데요. 이 부분 자체로 인해서 국내에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에 영향을 갖다 국내 시장도 약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뭐 장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증권사 신규 추천 정보 한번 볼게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효성 가지고 나왔네요. 효성에 대해서 원가 하락과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산업자재 부분에 이익 회복 전망되고 스판텍스 부분은 원재료 추가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으로 견조한 이익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효성에 대해 가지고는 예, 뭐 계속적으로 분석도 해드렸고 추천의견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는요, 상강글라스 보강산업을 가져가는데요. 뭐 상강글라스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상강글라스는 유리병 사업 수익성 개선 및 중국 관련 사업 수익 본격화로 추천한다고 밝혔고요. 보강 산업에 대해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골재, 레비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직 계열화를 통한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네요. 자, 전일 주요 종목 공시입니다. 디지털옵틱이 그 개신 국제그룹가 177억, 매출 대비 22.9% 규모의 화장품, 생활용품 서비스 및 기타 공급계가 체결됐다라는 건데요. 디지털옵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 쪽에 그 매각된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난 이후에 그 첫 번째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디지털옵틱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자라고 이제 장중 그 특징 중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리바다가 종속회사인 월인베스트의 3자 배정 유저가 결정했습니다. 소리바다가 110억 정도, 발행가가 5천이라고 하네요.
자, KCC가 그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삼성물산의 국내 건설 주택사부 인수 및 합작법인은 설립과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저께 우리는 KCC 건설에 대해서 1200원 목표가에서 예, 잘 매도했고, 어저께 혹시나 매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KCC 건설이 또 한 개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 KCC 복합 그 카지노 리조트 관련해가지고 수주 공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마강국 주요 종목 뉴스입니다. 재미니투자가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예정이고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미니투자 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매각하면서 투자 받는 형태로 요즘에 왜 그렇게 되면 영백CM도 그랬고, 그러니까 몇 개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재미니투자도 한번 관심 있게 볼게요. 자, 한국자원투자개발이 3자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누리플랜에 20억, 발행가에 500억, 상장 예정일은 4월 1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 그 증권사 추천 종목까지 다 봤습니다. 자, 모닝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 업종 선환 측면에서 거의 아직까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예,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요즘에 특징상, 그러니까 후반이 갈수록 좀 약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예,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예, 충분히 좀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밸류체이스였습니다.